살기엔 조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 29형, 13평, 16형은 분리형이에요. 침실이 저쪽에 있죠. 거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16평 정도 됩니다. 고령자분들 유형도 화장실 문이 미닫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아파트입니다. 겨울에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한데 난방비와 전기세는 더 적게 나온다. 3형, 20평 정도, 작은 발코니가 2개, 침실 하나, 거실 하나, 욕실 화장실 하나, 주방 겸 식당이 있습니다. B형은 거실과 침실을 가로질러 통베란다가 있고요. 합니다. 조명으로 예쁘게 해놨어요.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SH에서 공고가 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교통편도 좋고 주택 자체가 쾌적해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너무 비싸다는 평이 아주 많았는데요. 요즘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허그 등등 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고가의 주택들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행복주택의 가격은 임대주택 중에서도 한 중상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비쌉니다. 매입임대주택 혹은 국민임대주택이 훨씬 더 공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오늘은 주택 보시고 신청 안내 보시고 전월세 상호전화하는 것까지 계산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어요. 행복주택이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더욱 눈 크게 뜨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동구 고도 온비체입니다. 온비체 아파트예요. 이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5호선 강일역 도보 16분, 상일동역 도보 14분입니다. 생각보다 가깝진 않아요. 주변을 보니까 좀 조용해요. 살기엔 조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주택을 좋아하는데 고령자분들과 청년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9형, 13평 정도 됩니다. 원룸이고요. 청년분들이 신청 가능한데 보증금과 월세는 소득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36형은 분리형이에요. 침실이 저쪽에 있죠. 거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16평 정도 됩니다. 고령자분들 유형도 평수와 구조는 같은데요. 이렇게 화장실 문이 미닫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9형 보증금 8천만 원대, 월세 30만 원대, 36형 보증금 1억 원대, 월세 39만 원대가 나와 있습니다. 난방이 지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로에너지 아파트입니다.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에 특히 단열이 잘 되도록 지었다고 해요. 또한 옥상과 측면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도록 했죠. 이 말은 겨울에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한데 난방비와 전기세는 더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 이런 주택들이 많이 지어져야 할 텐데요. 편리성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추가로 해봤습니다. 은평구 레미안 베라힐즈입니다. 3호선 녹번역 도보 6분, 6호선 불광역 도보 16분입니다. 초등학교 5분 거리에 있어요. 아주 가깝네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좀 멀리 있어요. 아쉬운 지점입니다. 독바이 공원과는 도보 4분으로 아주 가깝고 20분 거리에 녹번동 근린공원도 있어서 공원권은 좋습니다. 43형, 20평 정도 됩니다. A형은 작은 발코니가 2개, 침실 하나, 거실 하나, 욕실 화장실 하나, 주방 겸 식당이 있습니다. B형은 거실과 침실을 가로질러 통베란다가 있고요. 구성은 A형과 같습니다. 내부 사진은 느낌만 봐주세요. 화사합니다. 단지 사진입니다. 이렇게 조명으로 예쁘게 해놨어요. 신청 자격 선정 방법 안내입니다. 공통 조건, 무주택 거주자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 포함해서 세대원 전체를 말해요. 주택 소유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도 안 되세요. 분양권은 2018년부터 유주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예요. 그리고 나이랑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5년 이내로 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청년은 나이로만 구분짓는 게 아니죠. 현재 경제활동을 하거나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예술인 분들, 이분들도 청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해요. 이 말은
내가 혼인했다가 이혼한 상태도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소득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은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해당 세대가 뭐냐면 신청하시는 청년 당사자분이 혼자 살지 않고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고 하면 본인이 세대주라고 했을 때에는 부모님과 자녀의 소득 자산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해당 세대니까. 그런데 혼자 살지는 않지만 부모님이랑 살지만 세대주가 아니시다라고 하면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봅니다. 혼자 살면 당연히 세대주니까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확인하겠죠. 청약통장 가입되어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누굴 먼저 뽑나? 우선공급 먼저 봐야죠. 1순위,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시거나 소득 근거지가 있는 분들을 말해요. 회사가 여기 있어도 구성 공급에 해당되세요. 2순위,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회사가 서울에 있는 분들. 이분들 여기 보이시는 우선에 해당하는 분이시고요. 신청하실 때 우선 공급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에 살거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시면 일반 공급 1순위십니다. 이분들은 신청하실 때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우선 공급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점으로 먼저 선정을 하는데요. 배점 안내해 드릴게요. 은평구에 있는 행복주택을 신청하신다고 하면 내 거주지도 은평구에 3년 이상 연속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3점, 청약이 24회 이상 납부됐다 라고 하면 3점입니다. 이건 우선 공급 신청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 공급은 배점이 없습니다. 만약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 이혼을 하셨거나 혹은 미혼모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남으면 1순위 먼저 뽑고, 그리고 또 자리가 남으면 배점으로 점수 높은 분 뽑고 나머지는 추첨이에요. 여기서 탈락되시는 분들 일반 공급 신청자분들과 함께 추첨으로 또 뽑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겠어요? 행복주택이 있는 곳에 주소나 회사가 있는 분들이 매우 유리하겠죠?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안내입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자가 결혼한 기간이 7년, 2,552일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 이내이시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 만 6세 이하 자녀 둘째 있습니다. 만 3세예요. 36개월. 저는 결혼 12년 차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로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있어요. 신청자분이 재혼했다면 이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까지 포함을 해요. 엄청 황당하죠? 너무 황당합니다. 행복주택의 전 배우자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여긴 현 배우자랑 사는데 그 전 기간까지 합산을 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기준은 없애야 합니다. 없애야 한다는 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기회가 왔을 때 정책 위반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꼭 집어드려요. 예비 신혼부부는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을 말해요. 한부모 가정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서류상 한부모이신 분들을 말합니다. 미혼모, 이혼 가정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분들이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면 120%,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아직 세대를 합치지 않은 상태잖아요. 세대를 구성할 분들,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부모님과도 같이 살려고 한다면 부모님까지 모두 무주택 상태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려요. 우선 공급 1순위 행복주택에 있는 자치구에 살고 있는 분들만 돼요. 2순위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분들. 행복주택에 있는 자치구에 3년 이상 살면 3점, 청약저축이 24회 이상이면 3점을 배점으로 드려요. 여기서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 먼저 선정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1순위,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배점 높은 순,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그 자치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먼저 선정되고,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추첨이에요. 여기서 남은 분들,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고령자분들 간단합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 소득 월평균 100% 이하,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이십니다.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지역 제한 없어요. 인천, 부산, 전라도, 제주도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공급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순위, 2순위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세요. 우선 공급은 적어도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고 일반 공급은 지역 제한 없습니다. 우선 공급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만 75세 이상이면 3점, 행복주택이 있는 곳에서 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3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위 1에서 7급이신 분들, 보훈보상 대상자분들 중에서 상위 1에서 7급이신 분들,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중 신체 장애 등급 1에서 14급이신 분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자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3점을 더 드립니다.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먼저 뽑고 1순위 먼저 뽑고 100점으로 선정하고 그래도 남으면 거주기간 긴 분, 그래도 남으면 추첨으로 뽑고 선정이 안 되실 경우 일반 공급이랑 같이 추첨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65세 이상이신데 2세 미만의 자녀가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손자녀 아니에요. 손주 아닙니다. 내 직계 비속이어야만 해요. 모집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고일 4월 25일입니다. 이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등 확인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5월 7일 수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 받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방문 신청을 원하신다면 고령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5월 9일 금요일 단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SH공사 2층에서 받습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5월 19일 월요일, 당첨자 발표는 8월 29일 금요일, 입주는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강력한 요건이 있어요.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해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모두 이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강력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선 공급 신청하실 때 배점도 있고 더 오래 거주한 기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서류 심사 대상자 수를 훌쩍 넘게 신청을 했다면 그냥 거기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배점도 안 보고 거주기간도 안 보고 순위도 안 본다는 거예요. 제시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우선 1순위다. 해상 자치구에도 살고 배점도 막 6점이야. 만점이야. 그런데 다른 신청자가 우선 2순위예요. 서울시에 살고 있고 배점도 3점밖에 안 된다고 쳐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보고 2세 미만의 자녀 있는 분들만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선정 끝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마 저출산에 대한 요건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이나 고령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요건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의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을 도입합니다. 유효기간 없습니다. 보통 1년, 2년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행복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시면 유효기간은 없어요. 다만 2년 후에 자격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2년 사이에 다른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시면 이번 건 제외되죠. 반대로 이번에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시면 이전에 신청해놨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는 삭제되는 거예요. 상호전환 계산하기. 공급된 주택 중에서 강동구, 고도곤비채만 공사 거고 나머지는 서울리치 1호, 2호 소유예요. 리치는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회사니까 이익을 남기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가격이 좀 더 높은 것도 있고 상호 전환율이 낮아요. 공사는 50%, 리치는 20%죠. 고도곤비채는 기준 임대료가 보증금 1억 260만 원에 월세 39만 4천 원, 여기에 월세를 절반까지 낮출 수 있어요. 19만 7천 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낮춰진 월세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상호전환율 6%를 하면 3,94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기준 보증금액과 더하면 1억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4,200만 원의 보증금, 19만 7천 원의 월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리치는 힐스테이트 펄스 리버를 보면 똑같이 고령자의 경우 기준 임대료는 보증금 1억 7,276만 원, 월세가 64만 7천 원이에요. 월세를 낮추려면 이 20%만 가능해요. 이 말은 80%인 51만 7,600원까지만 낮출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럼 보증금을 볼까요? 낮춰진 임차료 12만 9,400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상호전환율 6%를 계산하면 2,588만 원이고 이걸 기준 임대료와 더하면 1억 9,864만 원이 됩니다. 최대로 임차료를 낮춰도 보증금은 1억 9,864만 원에 월세는 51만 7,600원이라는 거죠.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월세를 많이 낮추실 필요 없죠. 오히려 반대로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약간 낮추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주거급여를 안 받으신다. 그럼 우리 소득에서 나가는 임차료잖아요. 월세는 낮추는 게 현재로서는 이득이죠. 대출받는 게 좀 더 낫죠. 그런데 리츠는 그걸 20%밖에 못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사는 2010년도 초반까지는 월세를 100% 보증금으로 상호 전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50%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단순히 공사의 이익만, 운영의 어려움만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 생각만 있어서 한쪽에서 그냥 결론을 지은 겁니다. 굳이 공고문에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시간을 들여서 같이 계산을 해본 이유는 우리의 이익이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누가 하느냐도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익대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정책 위반자들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이렇게 이어서 가져주시길 바래요. 지금 새로운 시대 개혁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을 소유해도 대출 많이 안 껴도 될 만큼 집값이 많이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그 전에 집을 사든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또 공공임대에 살든 내가 빌라에 살든 반지하에 살든 간에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 문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주거는 내 집 마련이 아닙니다. 안전한 주거는 어디에 살든 미래를 희망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쓸주다 이메일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